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1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 하락한 단지. 자, 오늘 이렇게나 많습니다. 센텀 비스타동은 2차 마이너스 36, 대연 롯데캐슬 마이너스 30, 연대 롯데캐슬 대시양, 요 캐슬이네요. 네, 포레나 동네 등등등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어떤가요? 지난주보다 낙폭은 전국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규제 해제 언제 이야기 나왔나요? 1월 3일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낙폭이 줄었는 거지 올랐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낙폭 여전히 큰 상태. 부산 마이너스 0.64, 대구나 부산이나 지금 거의 이제 맞짱 뜨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하락한 곳들 낙폭 커지는 상태 유효하거든요. 전체 가격 지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0.82까지. 하지만 부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줄어든 느낌 들지 않죠. 여전히 하락 진행 중입니다. 원희룡 장관 실수요 숨통 터준다는 명분하에 건설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곧 펴나가고 있습니다. 죽어도 공급입니다. 곧 죽어도 공급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 일단 밑밥은 던져놨어요. 나중에 집값 하락 제대로 멈추지 않더라도 이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빨리 써버렸어요. 총알 탄 사나이? 아니, 총알 쓴 사나이. 총알 거의 다 썼죠. 이제 남아있는 거 잘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투자를 하려고 임하는 사람들은 뭐 더 해놔라, 더 해내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답답할 지경이에요. 요거는 압자증후군이라고요. 압자증후군. 자, 지난 정부에서 서서히 규제를 하나씩 해서 무겁게 내리짓누르던 것, 지금 이거 갑자기 몇 번, 20몇 번에 걸쳐서 했던 거 지금 이번 정부에서 서너 번 만에 다 걷어냈는데 특히 이번에 심하게 걷어냈습니다. 자, 심하게 압박되고 있는 것들 혈행을 막습니다. 혈행을 막아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막혀있던 곳에 독소가 생기고, 자, 무거운 돌덩어리를 한꺼번에 걷어내는 순간 갑자기 독소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압자증후군. 지금 부동산 규제 한꺼번에 걷어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시장에 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우선은 큰 효과는 없을 걸로 보인다. 다만 총알 쓴 사나이. 자,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주택 순환 국면을 그린다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4국면에서 5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 침체 본격화해서 경기 불황으로 가려고 하는 단계. 건설사 상황 안 좋아지는 거 맞아요. 이런 순환 주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정부는 규제를 해제해 나가고 5단계 지금 여기 상하 경기 불황 단계로 가게 되면 정부는 선제적으로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6국면 아직까지 부동산 완화 정책 내놓습니다. 그리고 더 상승 가격, 세로축이 가격이거든요. 가격이에요. 자, 올리려고 할 때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놔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5국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부가 무엇이 그래 급한지 규제를 한 방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것이 경기가 호조가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기 호조로 접어들 수 있느냐? 이게 아니죠.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라는 부분. 1국면까지도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되는데 총알을 다 써버렸다. 뒤늦게 나중에 일단은 실컷 팔아먹었잖아요. 지금까지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어요. 좀 더 있다가 좀 한 템포 숨고르기 좀 했다가 또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연달아서 계속 팔아먹기만 하려고 하면 지금도 공급이 넘쳐나는 시장 분위기인데 공급 더 많이 늘어납니다. 전세 물량이나 뭐든지 좀 소진되는 걸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 저는 이 총선을 앞두고 뭔가 큰 규제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금리 정점을 구경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거의 다 풀어버렸더라. 규제 하나를 한 큐에 끝내버렸더라. 이제 뭘 가지고 투자자들을 꼬실 것인가? 총선보다 중요한 게 뭔디? 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규제 다 풀었어요. 바로 언론의 지원 사격 바로 들어왔어요. 주간 실거래가 이거 맞아. 부단지가 마이너스 여전히 0.6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하락이거든요. 지난주보다 살짝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지원 사격 바로 나왔습니다. 전국 하락세 주춤해졌다. 이게 주춤해진 겁니까, 이게? 이 숫자는 어차피 여론조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분위기 어때? 하고 물어보고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영상 제목에서 보셨듯이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들이 저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시원찮게 늘어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부동산 상승하려면 일단 규제는 풀릴 만큼 풀렸다. 언론도 지원 사격을 해준다. 이제 남은 것은 뭔가요? 경기가 좀 살아나고 금리도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기미가 안 보이죠. 어제 미국 연준 의사록 했을 때 금리 올해는 떨어뜨리는 거 꿈도 꾸지 마라. 금리의 고점도 더 높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금리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경기는 잘 풀릴 것이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금리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 얼마나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지난주까지 뉴스 나왔을 때 4.6%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웬걸 지금 한 5.5%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 한 5억 정도 풀로 대출 땡긴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연간 1,000만 원 혜택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금리가 4.6% 정도 수준이면 연간 1,000만 원 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금리 5.5%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그럼 연간 한 5% 대출 땡겨도 연간 500만 원 혜택은 혜택이에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거라도 땡기면 되는데 와, 저 금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게 차라리 더 이득이겠더라. 일단 금리 부분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규제 해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뜰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경제 성장률은 어떤가요? 경제 성장률 2% 이하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선진국 진입 선포했어요. 그 말인즉슨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높았던 성장률, 과거에 IMF도 우리는 단순간에 극복하고 V자로 반등했어. 리먼 사태 이후에도 급격하게 반등했어. 근데 그때는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해나가고 있을 때 우리 경제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중국 연초에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 말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것 같다. 독일은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진보다리 짜들고 바로 갑니다.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척을 지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다. 규제는 풀고 언론 지원 사격 이것만으로 집값을 띄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규제 해제 효과 3개월은 갈 수 있어요. 나라에서 집 사라고 신호를 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다시 뛰어들지 몰라요. 좀 더 신중한 투자자라면 그걸로는 좀 부족해. 최소한 양도세 면제 혜택은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더 기다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언론의 지원 사격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아마 여러분도 받으실 거예요. 섣부르게 뛰어드는 사람들 일부 거래량을 띄워낼 수 있겠지만 지난 부산 규제지역 해제 봤을 때 효과는 3개월 갔어요. 이 효과 3개월 갈지도 몰라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의 거래량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앞부분 조금 길었어요. 매도 물량, 분양권, 그리고 전월세 물량. 이 물량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물량의 변화 저와 함께 또 계속 추적해 보십시다. 매도 물량 오늘 또 늘어났어요. 39,800건. 작년 연말보다 많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 이거 초록색 이거 2만 건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예상치 보여드리잖아요. 작년에 시작할 때 만 건 아래 9,000건에서 시작했는데 올해는 시작이 18,000건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상 이어서 다시 진한 노란색 선까지 이어와 보면 전세 물량 부산 역대 최고치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 지수가 하락을 할 거라고요? 어림도 없죠. 월세 물량 연중 최고치입니다. 작년까지 토탈 포함해서 지금 최고치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역대 최고치 36,600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규제 해제하고 나서 효과 3개월 제대로 갈랑말랑이죠. 부산 규제지역 해제하고 나서 대선 있을 때 효과 3개월이죠. 이번 또 대책 내놨어요. 또 이거 3개월이나 제대로 갈까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직거래 비율만 날이 갈수록 높아지더라. 거래량 지금 주간으로 247건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첫 주부터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저 주간 실거래 지수가 낙폭을 좀 줄이고 뭐 하려고 하면 일단 거래량을 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거래량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해운대자이 84제곱미터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 요 가격 지금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천 금호 어울림 더비치 가격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서면 아이파크 1단지 한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좀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한창때 5억 7천이었는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3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2억 떨어졌어요. 매매 가격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센텀비스타 동원 2차 34평형 거의 뭐 35% 정도 하락한 모습.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연동되는 모습들 함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연 롯데캐슬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해운대 경보 이리스 힐 아파트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거 낙폭 좀 더 줄어드는 거래 나올 수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효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시장 전체의 방향을 돌려놓기에는 아직까지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 단순히 규제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원희룡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규제만으로 정부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30% 이상 하락했고요. 일시그니처 가격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포레나 동네 마찬가지로 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보시면 좀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거의 한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불인빌라 대형 평형 요거 지나가고요. 일강 푸르지오 1단지 가격 이거 신고가는 신고가죠. 신고가는 신고가인데요. 하지만 5억 2,500 이거 10억 간다고 하면서 이거 아파트 10억 간다. 그래 10억 갔다 인정. 1 플러스 1 하면 10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분위기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동네 롯데 캐슬킨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고요. 센텀리버 SK뷰 가격 30% 이상, 베스티움 30% 이상. 여전히 30이라는 숫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요거 제일 위에 지금 10%밖에 하락 안 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 오름 가장 높았던 가격 자체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하락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 신축 아파트도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는 그런 모습. 사역 비스타 동원하고 동네 롯데캐슬킨하고 같이 엮어서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작년 22년 23년 지금 22년 이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20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21년에 입주했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고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작아 보인다 뿐 네, 다 전반적인 흐름은 피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아주 특이한 신고가가 한 번씩 나오게 하면 언론에서 난리 나잖아요. 대스특필 하잖아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것이 있다고 대단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죠. 명지국제신도시에 한번 누군가가 미친 듯한 신고가를 찍었지만 근래에는 가격대가 계속 4억대 거래 가격이 계속 형성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부산에 반토막 난 아파트 있다고 언론에서 매일 내보내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왜 8억 5천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리고 이 떨어진 가격이 직거래인지 뭔지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격을 해가지고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전체 시장이 하락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언론에서는 지멋대로 찌꺼릴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우리는 가려들을 수 있는 지혜는 가져야 되겠다는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정산 LH 뉴엘시티 거점 대비 거의 한 25% 정도, 이지더원 3차 25% 정도, 부산 명지 S클래스 프라디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지죠. 이거 뭐 별반 차이 없더라. 시장 분위기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하락거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덮어놓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건당 거래대금 아직 1월달 많이 짓게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거 거래돼봐야 1100건 수준이거든요. 이거 2000건이라도 일단 한번 맛보기라도 한번 보여줘. 맛보기라도 한번 보여줘. 3억 미만 비중 55%. 6억 이상 거래량. 일단 돈 싸들고 와서 좀 사봐. 먼저 사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분위기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줘. 이거는 보면 맞죠? 비중 올라가는 거 플러스 알파로 거래량까지 같이 늘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 분양권 거래량 8건, 그리고 아직 신고가는 없었고요. 레이 카운티 이거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만하지 않는가요? 12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 8천으로 떨어졌다. 반토막 났네. 이거 한번 살아보지도 않고 사는 가격 반토막 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도 크고 뭐 작고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고점 대비 2억 내지 3억을 반납한다. 이거 프리미엄 이거 올랐다고 팔지도 않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수익률을 다 계산해두고 이미 즐길 거 다 즐겼더라. 하지만 프리미엄이 쭉쭉 빠지는 이 현상 속에서 사람들 점점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전세 거래량 작년 연중 계속 하락했는데요.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매물도 켜켜이 쌓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거래량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4,000건 이상씩 꾸준히 거래되어 줘야지만 저 물량들이 소진이 될 텐데 그 소진 안 되거든요. 이 소진도 못 시킨 상태에서 또다시 공급을 밀어내는 정책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자, 고점 대비 가격 차이 보면 지금 아직까지 높은 것도 있지만 돈 빠지는 거 보이시죠? 제가 그 자료를 다음에, 내일 한번 가져와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분위기, 다시 한번 고점 대비, 한 2억대 물건을 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좀 자기 자본 비중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2억대의 가격이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낮죠. 왜? 전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전세를 산다는 것은 가격이 모아놓은 자본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본금 플러스 상당수의 전세금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받아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려면은 이 정도 금액대는 그나마 어떻게든지 좀 버텨낼 만하지만 4억대 이상의 전세 가격 젊은 사람들 그 벌이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또 누군가는 또 가지고 옵니다. 또 무슨 어떤 회사 대형 뭔가요? 그룹 재벌 회사 큰 회사들 큰 대기업 말이 왜 안 떨어져? 누구 대기업 다닌 사람 연말에 성과가 얼마 받았다더라, 연봉이 얼마라더라, 뭐가 얼마라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이미 살 만큼 집 다 샀어요 지금. 자, 전세 비중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양새로 갈 거예요. 아직 연초라서 거래 건수 더 짙게 되는 대로 변화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1월달에 비싼 전세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 몇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평균 전세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좀 역대 최저치거든요. 제가 17년부터 보여드리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 하지만 이거 지금 사실 아니에요. 이거 마치 이것이 진실이냐, 역대 최저의 평균 전세 가격을 보이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거짓이에요. 왜? 이제 거래신고 얼마 안 됐으니까 거래신고 되면 더 올라갈 거예요. 다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라고 추정해 봤을 때 지금 2022년 마지막 그래프를 봤을 때 2019년 아래쪽에 전세 가격이었었거든요. 지금 이 가격대로 거의 고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년 평균치보다는 낮은 조금 더 원을 반경을 더 크게 그려서 요 정도 범위 안에 평균 전세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측한다면 합리적인 추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상단 부분 이어보고 요렇게 지금 흐름 가고 있다는 부분. 3억 미만 비중 90%까지 올라갔어요. 3억 이상의 전세 사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전세 사는 사람 중에. 근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짙게 중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80% 정도 선이 지금 균형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 보이시잖아요, 이거. 처음에 제가 부산 지역 방송을 처음 했을 때가 2021년 10월경일 거예요. 아마 그때 여기 또야 이거 지금 4억 이상에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네요 라고 했는데 웬걸 22년 1월달까지 부산은 뒤늦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지만 어쨌든 이 분위기 이 짝대기 하나 만들어지는데 한 달이 걸려요. 이걸 다시 반등시키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 맞죠? 4억 이상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월세 거래량은 계속 스마일하고 있고 평균 월세 가격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 흐름 변함없습니다. 이 전체 임대 거래량 6천에서 7천 혹은 제목줄 7천에서 8천 이 정도는 1년 정도 계속 거래되어 줘야지 지금 매물이 소진될 텐데 갑자기 부산의 인구가 늘어날 만한 게 있나요? 가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요인이 있나요? 정부에서 전세 자금을 공짜로 돈을 주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물량이 많다. 어느 정도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